제가 지금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뉴진스의 혜리님 앞니 분석할 때 이 영상 찍어서 얘기했는데 서양에서는 뭐 악마의 이다 막 이렇게 예전에 부르기도 했는데 어떤 원장님은 아니 아버님 앞니 지금 좀 하얘져서 누구 보여주려고요, 앞니 좀 노래도 되죠, 이렇게 사세요, 이런 원장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은 8월 17일이고요. 오늘 찍어볼 영상은 왼쪽에 써있는 치과 이것저것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 하면서 현재 생각나는 것들 오늘 조금 생각해봤는데 이 정도 4가지가 생각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나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써봤고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만 할 건 아니고 목표는 혼자 1시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계속 설명할 겁니다. 너무 긴 건 빼겠지만 1시간 떠들어야 돼서. 갑자기 이런 포맷을 시도하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라디오처럼 앉아서 말만 하는데 제 얼굴을 찍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메모장도 틀고 그림판도 틀어서 뭐 써야 될 게 있으면 메모장에 쓰고 그려야 될 게 있으면 그림판을 그려보고 이렇게 설명해보고 싶어서 한번 도입을 했고요.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다시 얼굴로 돌아가서 화이트보드 이런 거 시도해볼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그림 그리면 좀 편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은 다 마우스로 그릴 거라 뭐 퀄리티가 좋진 않겠지만 이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때 틀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거창하게 치과 물리학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기도 해요. 이가 깨집니다 라는 주소라고 하죠. 가장 불편한 점 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가 깨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 넘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가 충치 먹다가 약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컨디션 떨어진 분들, 잠을 못 자거나 뭐 임신, 출산 직후 관리가 안 될 때 잘 깨지기도 하고 영양이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남자분들 너무 세게 씹어서 깨질 때도 있고, 싸우다 깨진 경우 잘 없긴 한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깨져서 우리가 치료를 여러 방도로 해주죠. 치료 계획 세워서 해주는데 보통은 적당한 크기로 깨지면 떼어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떼우다가 이번에 에피소드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치료하고 나서 이런 얘기 영상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에피소드 얘기를 살짝 해보면, 저는 이제 여기 써있듯이 3년 차란 말이에요. 23년 면허니까 3년 차고, 함께 같이 그 해당 환자를 봤던 원장님은 몇 년 차일까? 뭐 대략 한 40년 차 40년 차 가까이, 40 가까이 vs 3년 차 저. 누가 치료 잘할까요? 이분이 뭐 압도적으로 잘하겠죠. 근데 재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발생했냐면, 앞니를 그려보면 너무 발콜인데 붙여야지 앞니가 떨어졌네. 큰 앞니, 안쪽 앞니 있고 가쪽 앞니, 이렇게 앞니는 두 개 쌍 있습니다. 그리고 송곳니가 길게 오죠. 너무 발콜인데 감안해주세요. 마우스라서. 이렇게 윗니가 있는데 윗니가 양쪽이 다 깨지신 분이 왔어요.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쪽은 조금 깨지고 이쪽은 거의 절반 이상 깨진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 떨어진 쪽부터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만들어줬어요. 요만큼을 만들어줬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아까 말한 40년 된 원장님한테 여기 치료를 받은 거예요. 더 많이 깨진 부분. 근데 여기 치료한 거는 오래가 한참 된 얘기입니다. 요거는 계속 깨진 거예요. 2번, 3번. 2번, 3번 깨졌다. 그래서 이제 40년 차 분을 믿기 힘들다. 요쪽 대칭되는 자리니까 요쪽 한 사람한테 이쪽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설명의 의도로 아셨겠지만 사실 그분이 못하고 제가 잘한 게 아니죠. 제가 한 부위는 작게 깨져 있었고 그분이 한 부위는 크게 깨져 있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물리는 차이가 있는데 치아를 옆에서 보면 앞니라고 보면 이렇게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모든 치아가 잘 닿으면 정교합이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라도 틀어진 게 있으면 부정교합, 정교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보면 위에 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제가 치료한 쪽이고 이쪽이 그분이 치료한 쪽이면 이를 정확히 딱 이렇게 사이즈 맞게 무시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져서 이쪽으로 무는 거예요. 아래 이를 이렇게 들어와서 때려요. 그러니까 이 송곳니는 충격을 많이 받고 이쪽 송곳니는 들어올 때 별로 안 닿는. 더 자세히 그려볼까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송곳니를 단면만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실 조금 깨진 이유도 그걸 거예요. 요만큼을 치료했고 요만큼을 치료했다고 쳤을 때
이가 똑같은 자리를 때려도 많이 떨어진 쪽이 잘 깨질 텐데 이쪽은 여기 때리는 게 맞는데 이쪽은 이쯤을 때리는 거죠. 다시 깨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력 문제가 아니죠. 이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 부위를 다시 치료를 해드렸지만 제가 하고도 다시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칭되는 자리여서 환자 본인은 그런 문제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쪽 했는데 괜찮았는데 저 사람한테 반대했더니 결과가 달라. 그럼 사람 문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상황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치과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하면 이해도가 조금 높아져서 치료하고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보도 드릴 겸 제가 3년간 느낀 것도 기록할 겸 그래서 시작된 오늘의 영상이고, 그래서 첫 번째 교합 얘기 이제 시작해서 해보면 처음에 1-1 교합 압력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압력이 사람마다 편차가 큰 거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압력이 치아가 부딪히는 자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많이들 모르세요. 치아는 비틀어져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상상을 해요. 딱 맞춰서 딱딱딱 때리는 거 아니야? 여기 폭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폭이. 근데 치아는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위에가 바깥에. 혀를 그려드려야 이해가 편하겠구나. 혀를 그려봅시다. 혀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윗니가 바깥에 있어요. 앞니 보면 알죠? 앞니가 아랫니 조금 가리잖아요. 그래서 위에 치아들이 아래보다 바깥에 있는데, 그래서 뭐냐? 압력이 걸릴 때 모든 치아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에 걸리는 거죠. 이 바깥쪽은 압력이 안 걸려요. 이렇게 압력이. 아랫니는 바깥쪽에 걸리고 윗니는 안쪽에 걸리고. 이해되시죠? 여기끼리 서로 때리고 먹는 거예요. 이게 많이 겹치냐 덜 겹치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역전된 경우는 부정교합이 엄청 심한 거고, 대부분 윗니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서 닿는 부분이 일부예요. 그래서 위로 돌아가서 이가 깨집니다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가 어떻게 깨지냐면 이렇게 깨져요. 압력이 걸리는 자리가 깨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깨진 걸 떼워서 수복을 하면, 수복이란 건 채워준다 이런 건데, 원상복귀 시키면 재료로 재료를 무슨 보라색으로 할까? 재료로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미끄럼틀 타서 깨질 확률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이 미끄럼틀 타는 힘이 세져서 깨진 자리가 또 깨지고 자꾸 깨지고 그래요. 특히 앞니는 더 심한데, 앞니의 문제가 뭐냐면 베어먹고 잘라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게 물 때가 있어요. 깍두기 아니면 냉면을 잘 끊고 싶어서 깡! 딱 무는 거죠. 아니면 뭐 있을까? 앞니를 무리하게 쓰려고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하여튼 계속 안 쓰다가 아몬드 같은 거 깡 물면 똑 떨어지는 거죠, 앞니가. 하여튼 이렇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깨짐이 보통 잘 일어난다. 특이하게 깨지는 거 아니고서요. 저렇게 깨진 경우 크기가 크면 어쩔 수 없이 권하는 게 있죠. 이가 이렇게 있는데 윗니인데 이렇게 깨졌어요, 물리는 자리가. 그러면 우리는 사이즈가 크면 여기 이렇게 모양 만들어줘 봤자 또 이렇게 미끄러져서 깨질 것 같은, 힘 걸리면 바로 똑 떨어질 것 같은, 물리적으로 그렇죠. 방향이 이게 역방향이면 그래도 막아줄 텐데,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일체형으로 크라운 씌웁시다, 모자 씌웁시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하면 깡 떨어져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깨진 걸 떼우는 걸 결정을 한다. 되게 작은 거면 조금 버텨보려나 싶어서 하기도 하죠. 왜냐면 자기 치아가 버텨주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거와 비슷하게 되게 슬픈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충치 치료를 했을 때 충치가 가운데 이제 치아는 틈새들이 있죠. 이렇게 틈새들이 있어서 틈새 위주로 이렇게 썩어요. 틈새에 음식물이 껴서 충치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원했어. 충치 제거를 깨끗이 딱 하고, 충치 잘했어. 이제 딱 여기를 재료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딱 채워 넣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기 채워 넣어서. 이런 거는 이제 씹어주면 잘 다져지겠죠. 압력이 이 동굴 안으로 걸리니까. 이걸 우리가 와동이라 그러는데 한자어죠. 이 동굴, 굴 속으로 재료가 다져 넣어주니까 되게 장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재료가 안 떨어지고.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이걸 딱딱한 재료를 쓸 경우에 이 쪼개짐 효과가 나요. 일레이, 골드 일레이 이런 거 할 때 치아가 이렇게 찌지직 금이 가는 거죠. 이걸 너무 다져 넣어줘가지고 압력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충치도 커버리면 이 벽들을 옆으로 쪼개버리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 이럴 때도 해결책은 뭐겠어요? 하나로 만들어. 일체형. 금리 크라운 딱 하면 보호는 잘 되죠. 머리 보강의 최고는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권한다. 치아 깨지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뒤에 치료하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 했고, 압력 얘기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유도와 간섭 얘기를 해볼게요. 유도와 간섭이 물리적으로 같은 부딪힘인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유도는 측방 유도, 견치 유도, 전치 유도 이런 게 있는데, 치아 닿는 거를 아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단다고 했죠. 근데 치아는 턱에 박혀 있고 아래 턱의 움직임은 아주 과장해서 그릴게요. 아래턱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아래턱에 이 치아가 박혀 있을 텐데, 잘 보면 수직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아래턱 삐뚤게 물 수 있죠. 모두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래턱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해가지고 위로 물 수 있어요. 비틀려서 앞니끼리 안 맞게 비틀려서 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가 와서 때리는 자리가 요거를 따라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가 이해되시나요? 벌려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물면 이가 아랫니가 윗니보다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를 다물고 하면 어떻게 될까가 유도와 간섭이에요. 벌려서 하면 유도도 간섭도 안 일어나는데, 다문 상태로 하면 어떻게 돼? 이미 치아가 다 있어요. 어금니끼리 다 있는데, 내가 혀도 그려드릴게요. 이해를 위해. 혀 여기 있고, 내가 치아를 움직이고 싶어. 이쪽으로 보내든 이쪽으로 보내든. 자,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가 걸리겠어요? 여기가 걸리겠죠. 여기 이 부분이. 그리고 어디가 걸려요? 이 부분이 걸리겠죠. 이런 게 측방 유도예요. 여기서 많이 걸리는 치아 혹은 치아들, 옆 치아들이 다 걸릴 수도 있고 한 치아가 심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유도예요. 유도. 어디로 걸리게 할 것인가. 근데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어디에 걸리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디가 짜증나게 걸리는가가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이쪽으로 밀고 싶은데 어떤 한 치아가 무지 불편한 거야. 그게 교합 간섭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씹고 움직이고 하고 싶은데 어디가 자꾸 걸려서 불편해. 그러면 간섭이고, 치과 의사가 어디가 걸렸으면 좋겠다 혹은 이상적으로 걸리는 형태, 옆으로 이동할 때 이쪽 단면, 이쪽 사선, 이쪽 사면을 따라서 치아가 움직이면 좋겠는데 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런 용어가 있다, 치과에. 특히 틀니 같은 거 만들 때 중요하겠죠. 틀니는 우리가 일부러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치아는 알아서 적응이 되고, 저런 모양, 물리적인 움직임 이런 게 알아서 설계가 돼 있죠. 설계가 되어 있다기보다 적응을 바로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틀니는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앞니도 똑같죠. 앞니를 옆에서 보면 윗니 크게 있고 아랫니가 조금 숨겨져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고 싶어요. 닫고서 아래턱 내밀어 보세요. 그럼 어딜 따라가겠어요? 여기 따라가겠죠. 여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치아가 여기 좀 약간 벌려지겠죠. 여기쯤 오는 데서 해방감 딱.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나가려 하는데 걸리는 게 불편하면 교합 간섭.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정상적이면 교합 유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같은 충돌, 접촉인데 그런 용어들이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교정은 견치 유도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가 가끔 요새 릴스에도 뜨긴 하던데, 견치가 뿌리가 제일 길어요. 진짜 과장하면 이 정도 차이도 나요. 진짜 저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앞니 3개를 그리면 이렇게 뿌리가 길어요. 그래서 송곳니예요. 견치가. 송곳니가 뿌리가 길어서 얘를 걸고 움직임을 만들어야 뭐 튼튼하다, 아니면 안정적이다, 적응이 쉽다, 치아가 보호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저는 이 악무는 습관, 이 가는 습관이 어릴 때 있었어가지고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송곳니가 그래서 많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송곳니가 뾰족해야 되는데 3개 이가 다 뭐 이렇게 평평하게 갈려 있습니다. 송곳니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갈려가지고 여기가 견치유도를 너무 시킨 건지 어쨌든 잡소리는 넘어가고, 첫 번째 얘기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내용이고, 두 번째가 진짜 많이 와서 얘기하시는 건데, 이 치아 목쪽 패임.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혀는 여기 있고 어디가 패여 오시는 분들이 많냐면 여기 이렇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고 젊은 사람도 가끔 생겨요. 이렇게 막 패여서 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우 칫솔질 세게 하셔서 그래요. 여기 적어놨죠. 칫솔질 물음표. 이 치아 패이는 거는 칫솔질 옆으로, 치아를 옆에서 그려보면 큰 어금니가 2개, 작은 어금니가 2개, 송곳니까지만 그릴게요. 뒤에서부터 그린 겁니다. 다 그릴까? 작은 앞니, 가쪽 앞니, 큰 안쪽 앞니. 일렬로 펴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7개가 한 쌍인데, 지금 여기 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큰 어금니들은 충격을 잘 견뎌서 덜 파지고, 요 3개가 많이 까져요. 송곳니, 작은 어금니들.
여기가 이렇게 막 까져서 오세요. 그러면 예전 치과의사들은 뭐 이렇게 했냐면 아우 칫솔질 이 방향으로 하시죠. 그래서 다 같이 까진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지만 치아의 형태를 보면 작은 어금니로 할게요. 이렇게 있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밀도 높은 모자가 하나 있어요. 범랑질, 뭐 에나멜 이렇게 부르는 이 모자 아래로 뿌리고 위로 머리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잇몸이 보통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구분되는 이유는 밀도가 굉장히 높고 단단해요. 칫솔질로 이거를 파내려면 정말 세게 해야 돼요. 될까 싶어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잇몸이 내려갔어. 잇몸이 위치가 한 이 정도 돼. 그러면 칫솔질 세게 해서 여기가 파일 수도 있어요. 모자 없는 부분.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밀도 높은 부분은 잘 안 파질 것 같다. 젊은 사람들 특히 잇몸도 안 내려갔는데 파진 사람들은 칫솔질 옆으로 해서 거기 까졌다. 이게 조금 잘못된 얘기고 대부분 이렇게 까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얘기한 압력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아래가. 어떻게 되죠? 여기만 때려지면 치아가 이렇게 휘는 힘을 받아요. 이해되세요? 얘도 여기만 때려지니까 일로 휘는 힘을 받겠죠. 이해되시나요? 나뭇가지 나무에 걸려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나뭇가지. 여기 뭐가 자꾸 때려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부러지죠. 여기 때린다고 여기 안 부러지죠. 너무 세게 때리면 뭐 여기도 부러지겠지만 보통 매달려 있는 데가 부러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 뼈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때려. 그래서 좌우 진동이 막 생겨요. 이 목이 까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걸리느냐에 따라. 목이 막 좌우 진동으로 뼈는 이렇게 치아를 잘 잡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세게 씹으니까. 씹는 근육들이 세니까. 다시 크게 그리면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치아는 정방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폭이 비틀어져 있다. 그래서 겹치는 부위만 때리기 때문에 좌우 진동을 만들어낸다. 때릴 때. 그게 치아가 박혀있는 목 부위에 물리적인 힘을 줘서 거기가 까진다. 쉽죠? 나뭇가지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 치아가 걸려서 까지는 게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징어 이런 거 질겅질겅 씹어봐요. 얼마나 많은 좌우 진동이 발생해서 목에 영향을 주겠어요. 세게 씹고 많이 씹고 식사량 많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까지겠죠. 칫솔질보다는 이렇게 씹어서 압력이 가해져서 깨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여러 치아도 생기는 거고요. 여러 치아가 닿아서 진동하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얘기. 이렇게 두 가지 엮어서 치아 닿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애기 엄마들을 제가 요새 많이 만나요.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5가지나 모았는데 더 있겠죠. 더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첫 번째,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전에 제가 이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앞니가 갈라져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치아끼리 붙은 건가요? 실제로 유치는 붙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아랫니 같은 경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두 치아가 붙어서 여긴 잇몸이고 이렇게 진짜 붙어서 옆에는 두께가 하나 두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앞니 4개여야 되는데 이렇게 3개인 이거는 붙은 게 맞아요. 유치 융합치라고도 하는데 융합이 생긴 거죠. 융합 이렇게 붙은 경우 있고 유치에서는 이런 게 흔해서 별로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보기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곧 빠지니까 괜찮아요. 몇 년 안 쓰잖아요. 괜찮은데 이거를 오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앞니가 새로 올라오는데 무슨 톱니 마냥 짜글 이렇게 올라와요. 4개는 좀 심했다. 너무 과장했어요. 다시 3개만 할게요. 짜글 이거 이 3개 붙은 건가요? 근데 옆에 거도 똑같이 짜글 이렇게 와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뉴진스의 혜리님 앞니 분석할 때 이 영상 찍어서 얘기했는데 서양에서는 뭐 악마의 이다 막 이렇게 예전에 부르기도 했는데 이거 문제 있냐 하면 아닙니다. 정상. 이는 원래 누구나 다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가 자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를 만들 때 씨앗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이 앞니 3개 있습니다. 3개가 이제 타원이 됩니다. 자랍니다. 그러면 서로 가까워져서 비좁죠. 야 우리 하나가 되자. 뾰족. 한 개 치아입니다. 이 씨앗 3개 있다고 3개 치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치아는 이렇게 위에 갈라짐이 있을 수 있어요. 앞니 기준. 애기들 이렇게 나오는 거 전혀 문제 아니고 선생님 그럼 왜 애기들한테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면 당신은 살면서 크면서
앞니를 수도 없이 쓰셨잖아요. 윗니가 와서 이렇게 때려요. 마모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자로 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릴 때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혜리님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혜리님이 앞니를 많이 안 썼나 봐요. 세게 안 쓰던지 많이 안 갈려서 아직 보이는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 많았다. 어릴 때는 많이들 뾰족뾰족하다. 이 얘기를 어금니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아래 큰 어금니를 보면 씹는 면을 보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씹는 면을 보면 뭐죠 이게? 씨앗 하나, 씨앗 2개, 씨앗 3개, 씨앗 4개, 씨앗 5개가 합쳐진 거구나. 어금니는 씨앗이 5개구나. 옆에서 보면 3개밖에 안 보이니까 씹는 면을 그린 거예요. 5개가 자라면서 합쳐져서 어금니가 된 겁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애기 앞니가 났는데 앞니가 마구 갈라져 있어요. 이거 뭐다? 정상이다. 자, 그래서 산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니 제가 양치해 줄 때 보니까 산이 왼쪽은 4개인데 오른쪽은 산이 5개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유치 어금니, 유구치를 보면 4번째 거 이렇게 무슨 강낭콩 같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산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뿔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솟아 있어요. 옆에서 이쪽에서 보면 치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뭔가 하나 가운데 뿔이 더 있어. 그러면 선생님 저 알아요. 씨앗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 산등성이 있잖아요. 치아에 있는 산등성이 이걸 교두라고 불러요. 교두. 그래서 이렇게 더 솟은 거를 뭐 부교두, 부자는 많이 쓰죠. 원장, 부원장 할 때 부 같은 부교두로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간 과잉치의 일종으로 치아가 그냥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 싹이. 그래서 치외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치아 외로 치아가 나타났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치내치 있어요. 치아 속에 뭔가 치아 씨앗 같은 게 들어있는 정상적인 발육은 아닌 거죠. 그래서 비정상이면 문제 있는 건가요? 하면 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잘 씹힌다 이 부위로 씹어도 문제 없고 느낌 없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렇게 들어있다가 씹다가 잘 씹히겠죠. 톡 떨어져서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딱 있던 부위만 이렇게 예쁘게 깨지면 똑같이 잘 씹히고 뭐 전혀 문제 없겠지만 아니면 좀 넓게 이렇게 깨지거나 그래서 사람 치아 속에는 신경이랑 혈관이랑 뭐 영양이랑 면역 다 하는 치수라는 체계가 들어있는데 이걸 침범하거나 너무 가까워져서 찌릿찌릿 느껴지고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하면 감염되고. 그래서 요 산 하나 더 있던 게 깨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방적으로 알아는 두셔도 돼요. 우리 애기가 산이 하나 더 있구나.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없어졌을 때, 깨져 나갔을 때 혹시 문제될 수 있다. 선생님 그럼 미리 좀 제거해주면 안 되나요? 피부에 사막이 난 것 같이 떼버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뗐어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살짝 갈아주면 되지 않냐. 많이 뗐는데 요새는 또 안 갈아주는 게 이거 갈아줬다가 신경이 원래는 이렇게 치아 모양 따라서 생겨야 되는데 흔치 않게 요 치외치 따라서 이렇게 막 솟아있거나 갈아낸 부위로 가까워 버린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 부위가 과민하거나 이걸 갈아줬다가 애가 싫어하거나 찌릿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그냥 놔두기도 한다. 원장님들마다 달라요. 나중에 심하게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갈아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있고 아니다. 긁어부스럼이다. 그냥 두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안 적혀 있지만 하나 이 얘기를 해보면 왜 이렇게 치과는 치과마다 하는 말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TX 플랜이라고 하는데 TX는 트리트먼트, 치료고 플랜은 계획. TX 플랜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하면 저는 이제 비양심적인 사람을 빼고 양심적인 사람들 내에서 이유를 얘기하자면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100%의 상태가 최상 아니야? 이런 사람 있고 vs 80%로도 살만한데 왜? 이거는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성향이 본인들과 맞는지 환자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죠. 자세히 예시로 설명을 해보면 충치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아래 큰 어금니 왜 이렇게 못 그려? 너무 납작하게 그렸네. 아래 큰 어금니 주변으로 아주 조그만 깜장깜장한 충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사진도 찍었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사진 찍은 건 모자도 있고 엑스레이 찍으면 모자가 나오니까 뭐 조금 이렇게 약간 깊은 것 같아. 많이 깊진 않아. 충치가 조금 있어. 이런 상태예요. 이거를 100%가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당연히 치료해야지. 조금 이거
번지면 어쩌려고. 근데 80%도 살만한데 하시는 분들은 양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앞니로 볼게요. 이건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려줘 제발. 천천히 그리면 좀 잘 그려지나. 앞니. 이걸 대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앞니가. 한번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건 대칭이니까 대칭이라고 상상해주세요. 여기가 조금, 진짜 조금 이렇게 깨져나갔어. 진짜 티도 안 나. 본인만 알아요. 남들은 몰라. 이런 거 발견을 했어요. 100%인 원장님은 여기 조금 채우셔야죠. 해결해야죠. 100%인 원장님. 80%인 원장님은 뭐 그거 가지고 나 빼고 못 알아봐. 대충 살아. 이게 융통성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태에 따른 융통성 말고 나이에 따른 융통성도 있어요. 앞니가 좀 누래요. 누런 확니. 25세 여자 연예인이 왔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죠. 영상이 나왔는데 배대시 저 여자 앞니 왜 저럼? 이럴 수 있잖아요. 연예인이면. 그러면 이거는 치료 대상이죠. 인대 융통성 83세 담배 매일 새갑 할아버지.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 일주일 만에 다시 누래질 텐데 그리고 83세 할아버지 앞니 하얀지 누가 신경 씁니까? 지금 여자친구 사귈 것도 아니고 물론 사귀셔도 되지만 융통성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치료 계획 차이 날 수 있죠. 어떤 원장님은 83세 할아버지한테 용기를 드리기 위해 아버님, 할아버님 이제 연애하셔야죠. 앞니가 누래서 연애하겠습니까? 하얘집시다. 그리고 담배도 좀 끊으시고 이렇게 100%를 권장할 수도 있고 어떤 원장님은 아니 아버님 앞니 지금 좀 하얘져서 누구 보여주려고요. 앞니 좀 노래도 되죠. 이렇게 사세요. 이런 원장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치료 계획은 당연히 같은 상태를 보고도 다르다. 물론 상태에 대한 해석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충치 같은 경우 이걸 깊은 충치로 볼 것인가 얕은 충치로 볼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고 첫 번째 물리학에 이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케이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네 번째 작은 어금니고 다섯 번째 작은 어금니가 빠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이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죠. 이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이 없다. 물리적인 접근이죠. 어떤 원장님들은 세 개로 쓰지 말고 네 번째 치아 확장해서 공간 막읍시다. 이거 더 안 쓰러지게. 이건 최소 치료죠. 그리고 합리적이죠.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그래도 세 개였던 자리를 어떻게 두 개로 쓰나 세 개 만들어 줄래? 네 번째 치아를 조금 줄이자 사이즈를. 다섯 번째 치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치료 다 그럴듯하고 합당한데 두 치료 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캔틸레버라는 물리적인 게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 다이빙대를 생각해 봅시다. 다이빙대. 여기 사람 서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이 가까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하냐면 여기를 받쳐주면 이건 다리, 브릿지죠. 끝에 양 끝에 다리가 있어서 위를 받치는 것. 근데 기역자로 받치는 거를 캔틸레버라고 해요. 여기에 뭔가가 힘이 가해지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형태죠 지금 캔틸레버. 그래서 이거 하면 여기 압력 걸리면 여기 뿌리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나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손해 생각 안 하고 가장 적극적인 이상적인 치료는 뭐냐. 하나, 둘, 여기도 모양 만들어서 세 개로 이어서 브릿지, 다리 두 개, 위에 세 개로 만듭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근데 다리도 좀 불안하지 않나? 가운데 지지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머리 세 개면? 뭐가 할 수 있죠? 여기 하나 임플란트. 뿌리가 세 개가 되는 거죠. 임플란트는 뿌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 두 개랑 가운데 뿌리까지 해서 머리 세 개 만들기. 그렇게 치료 계획이 다양하다. 재밌는 케이스죠? 사람마다 달라요, 선택이. 이걸 똑같이 설명해도 환자도 선택이 제각각일 겁니다. 비용도 차이 날 거고 4번의 보험과 비용에서 살짝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했죠? 산이 하나 더 있어요 해서 여기까지 나갔네요. 세 번째, 이가 안 나요. 빨라요. 이거는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 보편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편은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앞니 빠진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 애도 앞니가 곧 빠지겠구나. 친구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뉴스에 성조숙증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성장 시기가 세대별로 예측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남자 원장이라 여학생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학생이 아니지 여자 어린이들한테 이제 1차 교정 얘기 나중에 할 건데 5번에서 교정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성장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폭발적인 성장이 초경 전이에요. 초경 직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초경을 물어봐서 초경을 했거나 초경이 지났으면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자 원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물론 여자 원장님들도 조심히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친구들이 기준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팁 이가 걱정될 때 팁. 이것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첫 번째, 여자가 빠르다. 이건 평균적인 얘기예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2년까지도 차이 나요. 저는 많게는 하루에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보기 때문에 통계도 확실하고 2년 이상이잖아 이러면 2년까지도 차이가 빠르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큰어금니 6번이라고 하는 첫 번째 큰어금니 유치는 5개가 한 쌍이에요. 이렇게 여기 5개 여기 5개 이거는 어른이로 계승된다 바뀐다 하고 바뀌는 거 말고 뒤에 제 첫 번째 큰어금니가 나요. 보통 만 6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6번이 만 6세에 난다. 외우기 쉽죠? 근데 내 아들이 만 6세인데 여기가 안 나. 아들이면 늦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 말했지만 딸이어도 괜찮아요. 차이는 편차는 진짜 심하면 2년까지도 나요. 그래서 친구 여자애들 다 6번째 이 나서 홈 메우기 이제 관리 능력이 어릴 땐 부족한데 어른 어금니가 빨리 나니까 틈새를 메우는 홈 메우기 실란트 같은 말이에요. 이걸 하고 왔는데 내 아들은 아직 5번째 이까지밖에 없어. 걱정되잖아요. 왜 이가 안 나는 거야? 우리의 이 없나? 걱정되면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시면 나오는데 꼭 안 찍어보더라도 만 7, 8세까지도 남자애들이 안 날 수 있다. 진짜 늦으면 보통 7세까지는 다 나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어도 1년 정도 차이로는 다 나는데 특히 걱정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딸 아들 1, 2년 차이로 키우는데 우리 딸은 이때쯤에 이갈이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왜 소식이 없지? 그래서 남자애들이 보통은 느려요 어릴 때. 그래서 알고 계시고 하나의 팁 드리려고 여기 썼고요.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앞니 뭐 아래 앞니 이런 거 하나 정도 결손은 종종 있는데 이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무 궁금하면 엑스레이 가서 찍어보면 다 나온다. 치아 이렇게 전체 나오는 파노라마 찍으면 이렇게 유치 나오고 아래에 막 몽글몽글 어른 치아 싹이 막 자라고 있어서 개수 확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엑스레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치과에서 맞는 그 파노라마 큰 사진 엑스레이 하나 찍는 게 제가 방사선학책 방금 찾아본 건 아닌데 한 10년 전 기억으로 되돌려보면 뭐 생선 37번 먹는 양이다 뭐 되게 많아 보이지만 평생 생선 먹을 일이 훨씬 많죠. 이거 한 방 찍을 거보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양이라는 말이고 생선 많이 드시고요. 어쨌든 이가 안 나요 빨라요. 이 교체 시기에 대한 얘기는 그 팁 하나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앞니의 변색 및 충치 어른들은 씹는 곳 끼는 곳이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애기들은 앞니가 엄청 썩어요. 막 앞니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틈새도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다 썩었어 막. 앞니가 많이 썩는 이유는 성인과의 차이를 얘기하면 물고 있어서 그래요. 물고 있어서 앞니에다가 입술 앙 다물고 여기 음식 끼워 넣고 유튜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영상 틀어주시죠? 아니면 밥 먹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으라 하실 때 물고 있어서 그래요. 꼭꼭 씹어 삼키는 게 좋고 빨리빨리 잘 삼켜야 돼요. 저렇게 물고 있으면 30분, 40분 이렇게 물고 있다 보면 치아가 쇠약해져요. 치아 표면이. 그래서 썩기 쉬워지고 착색도 잘 되고 변색도 잘 된다. 그래서 물고 있는 것 때문이니까 물고 있는 거 신경 쓰시고 유튜브 영상 보여줘야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건 이해되고. 다음에 방금 얘기했는데 이 사이 틈새. 유치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어린이 때 턱 크기에 맞춰 나온 이기 때문에 어른 이들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 틈새가 있는 게 더 좋은 치열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 시기라고도 하는데 백조 새끼가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크면 백조 되고. 그래서 사이 틈새가 널널히 있는 게 어른이 나올 공간이 많아서 더 좋다. 어릴 때부터 오밀조밀 붙어 있으면 성인 치아 날 때 자리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턱의 크기가 많이는 자연스럽게 잘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1차 교정. 1차 교정은 치아에 붙이는 철길, 치열 교정이 아니고 턱 성장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혹은 막는 경우도 있고요. 주걱턱 같은 거는 못 크게 막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2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이가 벌써 겹쳤어. 너무 오밀조밀해. 그러면 치아가 날 공간은 이만한데 치아들이 막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막 겹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겹쳐야지. 이렇게 4개가. 그러니까 이 턱 크기 자체를 넓혀주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딸내미인데 얼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치아가 박혀있는 뼈, 이틀뼈, 뭐 치조골 이렇게 하는 게 외형에 큰 영향을 안 줘요. 얼굴 크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특히 이제 입술 튀어나오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술은 이 뼈가 지지한다기보다 치아가 지지를 해요. 입술 닫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니에 걸려서 입술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입술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랫입술도 윗니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성장시켜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좁은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옥니거나 위아래 사이즈가 너무 안 맞는 경우. 옥니는 아랫니가 윗니에 완전히 덮여서 가려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위는 이만해.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래 앞니가 막 여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턱뼈만 해서. 요거는 위아래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니까 이제 쉬운 말로 쥐상이 되기 쉽죠. 우리는 클래스 2라고 하는데 아래턱이 많이 뒤로 후퇴되어 있는 경우, 주걱턱처럼 내민 경우가 3예요. 1은 위아래 크기는 맞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위아래가 안 맞으면 아래턱을 좀 꺼내주던지, 아니면 반대로 위턱이 작고 아래턱이 넓으면 위턱을 넓게 꺼내주던지, 이런 1차 성장을 이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즈음에 혹은 하기 전에 시작해서 해야 효과가 좋아요. 그거 지나고 성인 돼서 하려면 발치 교정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해서 교정은 언제? 이게 아까 치료계획 얘기 때 말한 거랑 참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교정은 일단 오래 걸려요. 대부분 2년 이상 걸리고요. 철길만 깔아도 아까 방금 설명한 1차 교정까지 하면 훨씬 오래 걸리죠. 길면 막 6, 7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장 동의하는 생각이 뭐냐면 당사자, 아이가 버틸 수 있을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면 아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상태가 심각할 때, 기능적인 문제까지 있을 때 교정은 한 80%? 우리나라 교정 80%는 심리적인 거예요. 예쁘지 않아서. 기능적인 건 20%? 아니 더 되려나? 하여튼 예쁘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기능적인 문제까지 있는데도 아이가 하기 싫어하면 그걸 강압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유치를 교정하진 않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앞니 4개 이상 정도는 나고 위아래로 4개씩 그 정도는 돼야 상담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 아 선생님 어려워요. 한마디로 해주세요. 그러면 만 8세로 하겠습니다. 만 8세쯤 상담하세요. 한 초3? 초2, 3? 또 저도 흔들리네요. 왜냐면 또 성장이 빠른 친구들은 초3에 갔는데 이미 성장해버렸네요 이러면 제가 미안해지니까 초2로 정정하겠습니다. 초2 때 가시죠. 근데 이가 덜 났다면 좀 더 기다리시고 이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상담은 미리 한번 받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신기하게 교정 얘기하고 기능과 심리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 신체 일부, 신체 부분 아니면 전체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 버려요. 심리와 기능, 보기에 예쁜가와 기능적으로 훌륭한가. 이거를 우리가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기능을 따져서가 아닐까 싶어요. 예쁜 게 중요한 세상인데 기능을 너무 따지는 게 옳은가 하면 어느 정도 몇 %까지 강압해야 되는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합쳐서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 거에 목매다가 기능적인 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 두 개의 가치를 두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나 밥 못 먹고 살아도 예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밥 안 먹으면 된다는데 뭐 그걸 원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서 제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기능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얘기, 앞니 라미네이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리고 있어요. 머리가 누렇거나 못생겨서 한 겹을 붙일 겁니다. 앞에 보이는 데를. 정말 얇게 잘 붙여도 기능적인 변화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적응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고 중요성도 다르고 불편감도 다르겠지만 변화는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들 최소 삭제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자기 이 모양은 유지하는데 여기 조금 깎아내고 조금 깎아낸 자리로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똑같은 거 아니야? 기능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 하나 얘기할게. 여기 첫 번째 얘기한 압력과 유도 간섭과 비슷한 얘기인데 치아가 앞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짧게 생겼어요. 못생긴 거죠. 대칭이 안 되게. 여기가 뭔가 이렇게 딱 일자로 딱 예쁘면 좋겠는데 뭔가 비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와 예뻐졌다 할 수 있는데 윗니가 다른 색으로 보이죠. 윗니가 혹시 이렇게 생겼었다면 옆에서 봤더니 다른 사람은 윗니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만 기능적으로 아래 위가 만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운 부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했는데 무지하게 불편해. 저기가 자꾸 걸려서. 있는 경우예요, 실제로. 하지 마라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걸 알고 해라. 미용이 심미적인 게 기능적인 걸 바꿔놓을 수 있다. 당연히 몸은, 신체는. 네일 여자들 많이 하죠. 네일 해보시면 알죠. 손톱 연장했어요. 손톱 연장하고 불편한 거 제가 물어봤더니 캔을 못 단대요. 캔을 못 다는 걸 누가 기능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해보면 아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못 다는 게 어때서? 나 손톱 예쁜 게 더 좋은데 하면 하는 거죠. 치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 씹을 때 좀 걸리적거리고 딱딱한 거, 소리 나는 거 어때서? 예쁘면 되지.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는 계셔라. 심미적인 걸 바꿨는데 기능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 살짝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넣었고, 네 번째, 이건 정보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비급여라는 단어를 써요. 비급여. 쉬운 말로 시가예요. 시가. 비급여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시가 무슨 말입니까?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파는 사람. 이것만 아셔도 거의 80%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쉽게 보험이 있고 비보험이 있고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의료보험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사설보험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보험 범위 내는 나라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건 치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 혜택 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혜택 순위가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라가 가격을 딱 정해줘서 모든 치과가 똑같습니다. 모든 치과. 아니던데 나 신경치료 A에서 받았고 B에서 받았는데 여긴 가면 3만원 나오고 여기는 2만원 나오던데 하면 여기도 기본 2에다가 플러스 1로 추가적인 걸 해드린 거예요. 혹은 이 치과가 설정한 자체적인 진료비라던가 어떤 재료를 쓸 때 나가는 추가 비용 이런 걸 걸어놓은 겁니다. 이 보험 진료는 모든 곳에서 나라가 정해준 가격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틀니를 보험으로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완료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거야. 그럼 제일 걱정이 이제 보험 틀니 A 치과에서 제작했으니까 멀어도 A로 계속 다녀야겠다. 그러셔도 되는데 B 치과를 가서 틀리는 보험 진료니까 조정, 이제 먹다가 안 맞아졌을 때 조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일정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조정까지가 보험 커버 범위예요. 그래서 치과를 옮기셔도 된다. 틀니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얘기하면 틀니든 임플란트든 국가가 일부 주지 않나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지 않나요? 임플란트 맨날 2개 나오던데 맞습니다. 일반 의료보험 기준으로 2개 할 때 한 30% 정도를 본인이 내요. 그러니까 70%가 지원인 거죠, 나라에서. 좋다. 그래서 얼마인데? 근데 보험은 국가가 정한 가격이 있다 그랬어요. 국가가 정한 임플란트 가격이 120만 원대예요. 이거에 30%만 본인이 내면 되면 40만 원 초예요. 40초에 임플란트 1개 할 수 있으니까 2개 하면 80 몇만 원 나오겠죠. 이게 보험 임플란트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요새 치과 광고에서 30만 원 임플란트 이런 거 나오던데 나라가 해주는 것보다 어떻게 이게 더 싸요? 근데 이거는 아까 오른쪽에 썼던 비보험 비급여처럼 원장 마음이에요. 3,000원에 팔고 싶으면 3,000원에 팔면 돼요. 근데 나라에서 정한 건 120 얼마다. 나라가 왜 이렇게 그러면 개념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나라에서 책정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그건 어떤 과정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고 이제 보통 요새 동네 치과에서 받는 임플란트 가격이 이렇진 않겠죠. 이런 데가 굉장히 싼 거고 제가 본 데는 엄청 다양해요. 한 80만 원인 데도 있고 한 300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더 이상도 있겠지만 제가 본 데들. 그래서 이거는 원장 마음이니까 왜냐하면 비급여, 비보험이니까 국가가 지정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나라에서 2개 해주는 건 어느 치과를 가도 똑같다. 40만 원 초반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정한 가격이 있다. 대신 2개 이상을 하거나 2개 초과라고 해야겠네요. 세 번째 거부터는 원장마다 다르고 틀니 얘기를 잠깐 같이 하면 틀니도 지원이 있는데 틀니는 만 65세 이상인데 기준이 7년이에요. 7년마다 재제작 가능하고 이런 거 하나 정보 전달 드리고 비용 얘기를 살짝 더 하면 비급여가 원장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이것도 시장 원리라고 사람 밀집되고 환자 많고 이런 데 좀 비싸지고 그 다음에 뭐 흔히들 요새 공장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이런 데 좀 싸겠죠. 많이 하고 좀 진행 빠르고 뭐 이런 데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거다. 동네 치과들이 대부분 그래서 가격을 명시해 놔요. 우리는 얼마 받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입니다. 이런 걸 명시해 놓기 때문에 그 가격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치과 가격 비교해 봐도 되죠. A치과, B치과, B까지만 안 들면 C도 비교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업계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환자 선택의 자유니까 하나 얘기하시면 3번 방문하면 엑스레이 3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새 치과가 엑스레이를 공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A치과 갔는데 여기서 치료하기 싫어서 B치과를 가고 싶은데 엑스레이 또 찍기가 싫어 라고 하면 이런 얘기하는 걸 우리 업계가 반길진 모르겠지만 이거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찍어오세요. 그래서 보면 되죠. 같이 보고 결정하면 되죠. 직접 원본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죠. 새로 찍기 싫으실 수도 있으니까 새로 찍어야 퀄리티는 더 좋고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찍기 싫으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다 얘기했더니 제가 대충 견적 낸 대로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사실 중간중간에 설명을 추가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잘 뺐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마우스 소리와 그림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방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얘기해봤고 이미 잠드셨을지도 모르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됐다면 혹은 열심히 알려줘서 고맙다면 혹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1시간 얘기했더니 굉장히 덥고 목 아프네요. 끝입니다. 끝!